이것도 막 따라가려니 뭐야? 누군가가 우리 고척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책을 통해서 연구하기 시작하면 엄청 어려운 분야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오래전부터 별과 함께 살았잖아요. 구름긴 하늘에 대고 마당에 누워서 별에 있는 가족 캠프 할 때는 프레시로, 그때는 허리씨가 했었어요. 구름에다 두고 하늘의 별자리를 그으면서 설명했어요. 제가. 서양 별자리. 그러니까 오랜 관측을 통해서 서양 별자리가 다 눈에 있고 훗날 이제 우리 별자리는 없는 거예요. 대학 때 배운 거 없으니까. 그래서 궁금증을 갖다가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있구나. 이렇게 대단한 것이 대학과정에, 교육과정에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배우지도 않았다는 건 정말 부끄러움이에요. 우리 민족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하고 관심이 없고 하니 자주의식이 결여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눈앞에 대놓고 저런 건 읽을 줄도 몰랐고 우선 별자리가 서양 별자리 어떤 것이 유사한 것인가 이런 체계성을 가지고 저처럼 여러분과 함께 장장 지금 몇 주예요. 쭉 해온 것이 이렇게 가면 다 알 수 있으니까 순서대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지금 발전 단계로 심화학습. 그래서 지금 계속 역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긴 시간 어디서 이런 연수를 해보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기회를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강연을 하겠냐. 이 긴 시간 동안 어림도 없죠. 편성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어쩌면 이번 여러분들과 하는 이 고충문 과정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해놓는 거고 누군가는 앞서서 고민해보고 한 사람이 선구자가 돼서 그 길을 안내해준다면 저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이 더 제가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역, 다루지 못한 부분, 또 눈에 안 보이는 숨어있는 어떤 저간의 어떤 또 의미심장한 가치나 의미를 또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처음 가는 입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가능하고요. 저는 이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중성기, 을해년 6월에 새로 중성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기록 속에 누가 이거를 계산하고 했을까? 수학 천문학자가 있었을 텐데 권근은 유학자예요. 대유학자 권근. 그러니까 권근이라는 사람이 대유학자고 상당히 그 위치가 크기 때문에 천문도지의 글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쭉 보면 아까 우천문도 쭉 가다가 끝부분쯤에 가서 서운관 전에 가면 저게 나와요. 가정대부 예문춘추관 학사 그 다음에 도평의사사 이어가는 거예요. 학사 도평의사사 그 다음에 보문각 학사 겸 예조전서 성균 대사성 신 이따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권근의 앞에 이 붙여있는 시기가 이렇게 길어요. 신권근이 봉 받들어 교기 기록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핵심이에요. 가정대부 검교 중초원 부사 겸 판서 그 다음에 서운관이에요? 네, 서운관사네요. 네네. 서운관사 신 유광택 이분이 바로 핵심인 거 여기 등장합니다. 서산분일 거야 아마. 그래서 서산에 가면 유광택 천문관이라고 있어요. 이번을 기리기 위해서. 전 아직 거기도 못 가봤는데. 갔었어요? 저는 그때 안 갔다고.
그래서 뭐냐면 추산, 아쉽. 계산한다 그랬는데 추산, 추보 이게 다 천문학에서 쓰는 용어예요. 예보한다고 할 때는 추보, 계산한다고 할 때는 추산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글씨는 경수 글씨예요. 여기 보면 쭉 내려와서 경수, 동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천문도지에 보면 누가 도대체 어느 천문학자가 이거를 한 거냐, 유광택 선생을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들이야 글을 쓰고 기록한 사람들이지만 이거를 추구하고 계산해서 이 그림을 그려내고 측정해서 한 분이 바로 유광택 선생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운관의 학자들이 마지막 서운관이라는 부분에 써 있어요. 서운관을 거기 보면 명, 관사, 특진, 보국, 숙록, 대부, 판, 문화, 부사, 도평, 의사사, 그러죠? 그 다음에 집현전, 대학사, 신, 권중화, 최윤겸, 그 다음에 윤인용, 그리고 김퇴장,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용어를 주의 깊게 볼 게 있어요. 루공낭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가 전윤권 나오잖아요. 전윤권 나오고 그 다음에 루공낭 신 전윤권 나오죠. 이 누가 바로 뭐예요? 옥루, 자경루 할 때가 누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누공낭이라고 하는 게 그런 서운관 관리들의 전문 천문 관리들의 직책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공낭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누공낭, 신, 전용관, 또 루진용, 부 나오죠? 루자가 이제 막 붙어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별장, 신, 김 뭐예요? 김자수. 여기가 김자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상당히 긴데, 그 다음에 김후 이렇게 나오죠. 김후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홍무 28년 12월 명나라 황제 연호니까 홍무가. 그래서 1395년 12월 달에 기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중성기를 만든 거는 그해 을해년 6월에 만들었고 12월에 와서 다 이제 완성해가지고 거기는 천문도지를 쓰고 그다음에 경수라는 사람이 글씨를 쓰고 여기에다가 이제 계산한 사람이 천문학자가 유광택 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다 그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해보니까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할 일이 많죠. 체계적으로 공부해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자체, 천문도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이거에 과학적 의미가 또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고, 또 이제 제가 중심에 두는 건 역사성이에요. 천상열차 분야지도 갖는 역사성에 저는 주목을 많이 하는데, 그 역사성을 주목하려면 기본이 탄탄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지부터 이해를 해야 되고, 이 구성이 뭔지도 이해해야 되고, 원리도 뭔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과학적 원리인데, 그 과학적 접근은 뭐냐면 왜 달력이냐. 제가 학교를 2014년 2월에 명예퇴직하고 나올 때쯤 과학교과서가 그 즈음에 앞에 전에는 2, 3년 정도 생각이 되는데, 그때가 처음으로 우리 과학교과서, 중등과학교과서에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계절별 자리에 뒤에 수록 이야기거리 식으로 해서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들어왔어요. 그때가 처음으로 과학책에. 제가 이제 과학교사에 있으면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별을 아마추어 별지기를 했었고, 또 이제 그 즈음에 우리나라 아마추어 학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중앙에 가서 활동도 했는데, 그 시기에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제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서양에 11공, 88공이 있다면 우리 별자리는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있다. 거기까지.
거기까지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쉬워요. 제가 이거를 일찍이 더 오래 연구를 해서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우리 천상열차 문화지도나 안보일군이 이미 이제 그때도 지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관계는 없었지만 우리의 민족과학의 이런 우수성을 알리는 또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귀한 문화재를 잊지도 못하고 활용해서 수업도 못하고 그랬으니 참 저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이었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몰라서 좀 아쉽긴 해도 스스로의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세월이 흐른 뒤에 지금 10몇 년이 흘렀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데까지 왔다는 세월의 힘이죠. 세월과 관심의 힘이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의, 상징, 권위, 천명 이걸로 모두 연결되려면 얘가 어떠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느냐고 연결돼야 돼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세종대 안부일구가 뭐였어요? 시계 겸 달력이었죠? 시계 겸 달력이었어요. 24절기를 알아내게 하는. 24절기는 뭐기 때문에? 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출발할 때 태조 이성계 대왕의 천명인 천상열차 분야지도와 세종 이도의 애민 안에는 자주가 제가 들어있다고 늘 얘기했습니다. 그 안부일구의 차이, 향하는 하늘과 향하는 땅의 차이가 바로 천명과 애민이다. 그 얘기를 제가 풀어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이 천명이 되냐,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바로 백성의 삶과 관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성리학의 이 길을 얘기하듯이 그런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천문의기는 실사고시예요. 이어무생이고 실학이라고 실학. 그렇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백성의 삶과 가장 밀접한 게 바로 뭐예요? 경세치움이고 식사고시고 이어무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천문도가 달력이 돼야 됩니다. 백성들이 보는 달력이 아니라 천문학자와 임금이 보는 달력이다. 백성들이 보는 달력은 안부일구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 안부일구가 나오기 전에 할아버지 세조 이성계 때는 그건 뭐냐? 천상열차 분야죠. 저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이거를 파악을 해서 24시 때시를 알려서 농사에 적절하게 빨리 이제 관보를 내렸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농사 파종해라, 보리 수확해라. 하지 때 보리 수확 안 하면 보리가 못 먹는다. 보리가 환갑진한다 이런 말을 썼어요. 자, 그러면 이 이제 본판이죠. 이 본판과 이 판 두 개의 어우러짐이에요.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달력이 되려면. 그래서 하나는 하늘의 움직임인 별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밀하게 1년의 길이를 쪼개서 24절기로 나누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천이 필요한 거고, 기준이 되는 28수가 있어야 되고, 이 두 개가 합해져서 때와 시를 알려서 농사에 적절한 시기를 알려주는 거다. 자, 그러면 먼저 하늘을 나누어서 별자리를 나누어. 그게 28수예요. 여기까지 한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각강자방 신미기, 두녀 허이 실병, 규로 의묘 필자삼, 정기류성 장액진. 자, 28수는 항상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얘기할 때 써요. 그러면 여기 이 좌각부터 해서 각함저방 신미기 쭉 돌잖아요. 돌았어요. 별자리 정해놨어. 그리고 이 별자리가 언제 기준점으로 오는지 시기를 정하면 된다. 그래서 24절기에 맞게 별자리가 남중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제시한다. 이게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소만 읽어봐. 소만에 천에서 천 부분을 열어봐. 천 부분을 열고 자 빠르게 요거 24절 기표 얼른 우리 나눠주세요. 나눠서 이거를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24절기 변화되는 다 받았어요? 네. 책 24절기 변화. 천상열차 분야 제도에 들어있어요. (222쪽) 자, 222쪽을 보면서 기례함기 상권 222쪽 이거는 구판이고요. 심판은 더 늘어났습니다. 자, 먼저 어디를 보라고요? 소만. 소만의 뼈를 봅니다. 혼익, 효, 우중 그랬죠. 혼익, 효, 우중. 찾았어요? 네, 혼익, 효, 우중. 그러면 여기에 혼, 익, 효, 우중이니까 초저녁에는 익수가 새벽에는 우수. 우가 뭐예요? 두, 우녀 할 때 견우죠, 견우. 견우. 그러면 여기에 익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정규리성 장익진. 주작의 마지막 별자리죠? 아, 익진. 두 번째, 끝에 두 번째 장익수니까. 이 별이 소만 때 남중한다 초저녁에 그래. 자, 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소만은 5월 21일경인데 혼익효 우중이다. 저녁혼 새벽효 28세 익수 우수. 대화 되죠 여러분? 네. 놀라운 일이죠. 그러게요. 왠지 대화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소만은 뭐냐면 이파와 망종 사이에 들어있고 햇볕이 풍부해서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가득 찬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만 바람에 설 늙은이 얼어 죽는다. 이런 일기속담이 있습니다. 재밌죠? 소만 바람에 설 늙은이 얼어 죽는다. 설 늙은이면 저 같은 사람은 설 늙은이. 자, 그 다음에 소만 다음에 뭐예요 이제? 망종 6월 6일이에요. 6월 6일 현충일 때가 망종 들어있다. 그러면 망종 때 읽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서 다 책에서 뭐로 되어 있어요? 혼진 효녀 중이죠. 네. 이제 새벽 거보다는 초저녁 거를 집중하세요. 그러면 진이잖아. 진, 혼진. 네. 자, 여기가 진이에요. 까마귀 자리. 이 진 자리가 남중한다 그랬는데. 자, 15일 동안에 이만큼 간 거죠. 지구가 공전한 거예요. 지구의 공전 결과가 계절별로 별자리가 달라지는 이유예요. 하늘은 그대로 멈춰 있어. 우주 공간에는 360 뺑 뚫려서 별이 그대로 밖에 있다고 움직이지 않고 지구가 공전하면서 하늘을 달리 가서 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절별로 별자리가 달라지는 이유는 지구 공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별 별자리는 자체가 뭐예요? 달력이구나. 지구가 공전하면서 계절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달력이죠. 그러면 망종 때 6월 6일경에 혼진효 여중 그랬으니까 혼진효 여중 그러면 진수라는 거지. 정규유성 장익 진. 그 다음에 각강제방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진이에요, 진. 그러면 이 망종 때는 뭐냐? 벼같이 수염이 있는 까꾸라기 곡식에 종자를 뿌려야 할 적당한 시기다. 종자를 뿌린다는 건 직파법을 의미해요. 직파법. 옛날에는 벽실을 그냥 뿌렸어요. 직파. 모내기 안 하고. 장단점이 있었어요. 모내기가 수확량도 많고 관리도 잘 됐지만 그 모내기 할 때 가물어버리면 직파법보다 못해요. 물이 없으면 싹 죽어버리니 차라리 뿌려가지고 심어놓은 게 훨씬 낫다 그런 얘기 안전성. 그래서 제가 완주군청에서 망경강 책 써달라고 그래서
생명의 강으로 거듭나는 망경강 쓸 때, 그건 이제 일제 수탈과 관련된 수탈로니까, 망경강역에서 최상위에 지금도 별을 씹는 곳이 어딘가, 산골짜기. 그곳을 이제 찾았어. 예전에는 골짜기까지 올라가면 지금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도가 없으니까 천수답이에요, 그냥. 자는 골짜기 내려놓은 걸 어떻게 터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거나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변홍사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다뤄줬는데, 조선왕조실록을 뒤져보면 정조 때 이양법, 모내기를 못하게 하는 막 상소를 올려요. 좋은 거 아닌데, 이게 이양법 할 때 비가 안 와버리니까 보도 발달을 안 하고 막 이럴 때 그러면 다 죽어버리니까 아예 못 걷는다. 그러니 제발 전하 이양법을 못하게 법으로 내려주시옵소서, 이런 상소를 올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6월 6일 현충이면 모내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합으로 하면 더 먼저 뿌려야겠지. 더 먼저. 모내기와 보리배기 알맞은 때이다. 왕종 무렵에 보리를 베고 논에 뭐를 심는 저로다. 중요해요, 왕종 동사에서. 자, 그러면 이게서 진으로 이제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하지로 가봐요. 왕종 다음에 뭐예요? 왕종 다음에 하지잖아. 하지 읽어요. 혼항효이중, 그지? 혼항효이중. 혼항이잖아, 항. 각항, 저방, 신미기, 항. 각수는 여기 없어요, 지금. 넘어가서 지금 항수로 간 거예요, 항수로. 그래서 항수가 남중하면 뭐다? 하지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항수가 여기 나와 있잖아, 항사. 그러면 하지 6월 21일경이잖아요, 하지감자캐는. 그래서 혼항효 위중인데, 이 일기속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월 21일 경인데, 초후는 사슴이 뿔을 갈고 차후는 매미가 울고 말후는 바나에 알이 생긴다. 여러분 바나 꽃 알아요? 천남성처럼 생겼는데 바나라고, 역시 이렇게 꼽으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바나. 풀밭에 보면 바나가 많이 핍니다. 그 바나에 알이 생긴다. 그래. 저 말을 하려면 바나가 뭔지 알아야 돼. 야생화도 알아야 돼. 그리고 하진날은 감자 캐먹는 날이고 보리가 환갑 드는 날이다. 이때 지나면 보리 못 먹는다, 그 얘기예요. 빨리 배라 그러니. 이렇게 예전에는 지혜로운 일기속담을 가지고 24절기에 맞춰서 농사에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거죠. 세월이 흘렀지만. 자, 그러면 잘 봐요. 이제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면 28수가 지구 공전에 의해서 한 절기 간격, 15일 간격이 돼야 15일 간격으로 이동해 가는 걸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달력이다, 그런 얘기. 달력. 얘가 이렇게 15일 간격으로 새 절기가 지나갈 때 얘는 익수에서 진수로, 진수에서 항수로 계속 남중하는 별이 동쪽으로 이동해 간다, 그런 얘기. 그런 이렇게 해서 뺑 돌리면 뭐예요? 이게 한 바퀴 도는 거지. 자,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선비들이 째내려고 갖고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 달력에 달력. 제가 이거 찾아내고 혼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처음 알았을 때 그려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빠르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전라북도 과학교육원에 천문연수가 있으면 꼭 가서 안내를 해줘, 쌤이. 좋은 연수. 그래서 이 천상열차분들 하나로 1시간 안내하는데 뭘 얼마나 하겠어요. 약식을 빨리 하고 끝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처럼 지금 3주간의 시리즈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세요. 자, 이렇구나. 28수 별자리와 24절기를 잡아놓고 거기에다가 백성들에게 24절기에 맞는 일기속담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 때가 되면 때를 놓치지 않고 뿌리거나 거둬들이게 하는 거. 그죠? 그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세차운동 때문에 바뀐다. 천년에 약, 아까 계산해 보니까 13.9 얼마 나오거든요.
천년에 14도 정도 이동하는 거지. 뭐가? 충분점. 천년에 14도 정도가 옮겨가면 24절기가 안 맞는 거죠. 별자리하고. 그래서 조절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 임금은 늘 하늘을 와야 되죠. 임금의 달력이니까. 그럼 천문학자가 곧 임금이잖아요. 천문학자가 곧 임금인 거예요. 임금이 관측하지 않아도 임금의 신하들, 천문학자들이 서원관의 관리들이 관찰하고 보고하고 전하, 해성이 나타났습니다. 객성이 나타났습니다. 적기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어디 별이 들어간다 보고 안 하면 고려 때는 예보가 틀리면 사형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천문지고. 근데 나중에 고려시대 때 얘기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천문을 담은 달력이다. 28수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서 증명이 되고, 그리고 그게 24절기와 연결이 되면서 백성들의 삶과 직경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과학적 원리를 우리가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회학적으로, 문화적으로, 문화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또 주변국과의 관계의 외교 문제 측면에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로 이제 더 확산해 가도록 할 거예요. 고려의 나라가 망해가고 왕씨의 나라가 사라지고 이씨의 나라가 씁니다. 그런데 이때 이성계가 조선을 창업을 했지만 당시 이 조선의 왕의 칭호가 아니라 건지국사라는 칭호였어요. 이성계. 명나라에서 아직 요청이 안 왔기 때문에 저기 칭호가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스스로 건지 고려국사 이성계 해가지고 보내요. 명나라. 이런 상황으로 승인 대기 중이에요. 대내적으로는 어떤 상황이다? 고려의 선배들이 안 따라. 거부해. 두 번 동시씩 연기. 그래서 대표적으로 불사이군의 이 신하들이 제주도에 가면 한천, 김만해 이런 사람들이 중앙에서 유배를 가거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는 만육 최양이라고 하는 전주철씨 지난해 팔공산에 은둔해서 아무리 나오라고도 안 나가고 이성계하고 같이 공부했거든요. 난 따르지 않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장수에는 백장 선생이라고 백장 정신제 백장 선생이 거기 내려와 유배를 와요. 안 따르니까 유배를 경기도로 갔다가 다시 혼나요. 이쪽 장소로 이제 내려보면. 그래서 이 정신제 백장 선생이 이제 유배 와 있는 동안에 1413년에 태조 이방원이 이 세자 바꿔야겠다. 우스웠다. 자격이 안 된다. 오늘날도 똑같이 자격이 안 되면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황희가 아닙니다. 조선의 왕위계에서는 적자 우선입니다. 적장자 우선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양령인가요? 처다들이? 충령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희가 극렬하게 반대하죠. 그래서 유배 보낸 거예요. 태종 때. 그래서 이 정신제 백장 선생이 있는 장수로 유배를 먼저 갑니다. 당시 남원 도가 장수를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원으로 유배했다고 그랬는데 정식적으로는 장수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와서 정신제 선생하고 교류를 해요. 장수의 장계에서 계곡으로 넘어가는 사이 고갯마루 거기가 유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끝내 이 백장 선생은 조선에 안 가요. 나는 고려의 신하지 이씨 조선왕조의 신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물론 황희는 유배가 풀려서 이제 돌아갔고. 그래서 이 전문식이라는 분은 이제 지난해 천안전 씨가 번창하게 한 건데 고려 말에 명나라로 사신을 갔는데 갔다가 와서 압록강 넘어오려고 보니까 나라가 사라졌어요. 같이 갔던 신하 중에 한 사람은 나는 그냥 명나라로 망명할 텐다. 너는 넘어가라. 그래서 이분이 넘어와서 장수 그 지난해 강경마을로 은둔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기가 돼서
천안정치가 진안에 퍼지게 되는 출발. 그래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당시. 그러니 위태롭죠. 왜 대외적으로는 아직 인정도 안 받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고려 신하들이 따라주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우리 태조가 태조가 수명지 초에 명을 받은 초에 하나가 나타나서 인군을 가져갔다 그럽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렸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역성혁명과 천명이라고 하는 이 천명사상은 원래 주나라 때부터 시작한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방벌을 해서 물리쳐서 새로운 왕조를 만들거나 아니면 왕위를 선양해서 하는 것도 다 혁명으로 봤어요. 그게 이제 천명으로 해서 당연히 그런 권위를 부여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유일성과 신성성을 확립하는 것, 천명이라는. 그리고 하늘 아래 전 영역과 신하가 모두 왕의 소유다. 왕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게 천명. 그런데 이 천자사상이 이제 중국의 주나라 때 자기들이 이제 성립하면서 외분에 이제 제후가 됐잖아요. 그래서 춘추 전국으로 되고 전국 시대에 왔다가 그걸 통일해서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는 과정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천명사상이 중요하다. 이 천명사상이 중국으로는 이제 중화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1392년 하늘에서 천명이 내려옵니다. 제가 표현한 거. 주기 초에 왔으니까 1391년에 왔고. 그러고 나서 의뢰년에 새로운 중성기를 만들어서 불판에 새긴 게 바로 요 분입니다. 228호였던 천상명사군요.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했고 역사학에서는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이나 아니면 사료, 또 고구려 쪽에 있는 고분에 있는 고분의 조성 시기, 고구려 고분에 보면 28수령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빨리 좀 도와주세요. 시간은 없고 두 사람당 하나씩 보세요.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늘 실제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77쪽을 펴세요. 77쪽. 그건 아니에요. 같이 봐야 돼요. 자, 77쪽을 보면요. 고구려 고분벽화 속에 28수와 천문도 제가 실어놨죠? 거기에 보면 그림 98 덕화리 2호분 5세기 말로